그동안에는 뭐 전선이라든지 지난주에 초반에 이렇게 좀 잘 갔던 애들 있잖아요. 조선, 전선 이쪽 애들 거가 수급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금요일쯤에는 다 원전으로 좀 갔었잖아요. 그게 구글 데이터 센터에 야, 씨, 우리 이거 전력으로는 좀 안 돼. 더 필요해. 원전 쪽 좀 끌어와자 하니까 이제 원전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도 같은 기조로 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어제 올려드린 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폴란드 향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계약이 네. 다시 그러니까 무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그 원전 관련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호재와 어떻게 보면 악재가 공존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 이번에 발생된 그 악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밀어 올렸던 거고 탄핵이 되면서 다시 내려왔고요. 네. 그 내려왔다는 것은 폴란드 원전이 제로화될 것을 감안해서 이미 주가에선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적인 요소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뭐 일주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결국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봐요. 여기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캐파를 좀 단가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실 떼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 프랑스 원전 기술과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더 싼 곳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쉽게 단가를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정리를 시켜 놓느냐인데 다행인 것은 그동안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웨스팅하우스의 CEO, 대표가 사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윗머리 바꾸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부가 좀 나서서 한다면 네.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좀 그려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차원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네.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챗GPT가 사주를 그렇게 잘 봅니다. 아 그래요? 장난 아니야. 야, 미치겠다. 발가 벗겨진 기분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얘가 그록이라는 애가 나와도 챗GPT만큼 똑똑할까? 챗GPT는 진짜 이제는 조금 시간이 쌓여서 그런지 애가 거의 역술인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또 발전을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어저께 정확히 시간까지 알려드릴게요. XAI의 이 발표가 났던 게 10시 18분이었어요. 18분 19분이었어요. 네. 제가 그걸 봤거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얘가 뭐 앨런 머스크가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앨런 머스크의 원동력은 무궁무진하다. 전기차를 제발 좀 보지 말자. 왜냐면 전기차는요 어차피 시장 장악력이 있어서 넘버 원이에요. 네. 물론 뭐 BYD도 있긴 하지만 비야?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네. 네임밸류라든지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살살 먹어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뭐 실적이 좋고 안 좋고 뭐 떨어졌나 올랐네 그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저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GPT에 대해서 얘가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GPT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오픈 AI로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록 2를 발표하는 시점에 그록 1이 오픈 AI가 됐고 이번에 3가 발표하면서 2가 오픈 AI로 다 오픈을 해버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동안에 기반해서 뭐 이제 딥시크라든지 최근에 움직이고 네.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아마 업그레이드 돼서 큰 폭의 어떤 파장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앨런 머스크가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샘 올트먼 있죠. 네. GPT한테 가서 제 기억으로 9,400억 달러를 제시를 하고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관계가 많이 안 좋아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머스크가 떠보는 격으로 했는데 어쨌든 샘 올트먼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연애 같지 않아요? 거절을 하자마자 3일 만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3일 만에 마음이 남자의 마음 알 수가 없다. 여성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자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세 차원에 있어서는 결국 AI는 이제 우리가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침투했던 것처럼 AI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샘 올트먼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 만나고 했던 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X의 컴퓨팅 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컴퓨팅,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가 뭐냐, 이 안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이 계속 움직이는 혼자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전력체가 반도체가 아니라 네. 저전력 반도체로 간다 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그럼 우리가 결국 이게 어디에서 파생됐나? 근본은 AI예요. 아. 그러니까 AI에서 뻗어가는 게 전력이었고 데이터 센터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고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네네. 핵심은 뭐다? AI. 그러면 AI의 그 끝은 어디인가? 이제 시작인가? 어디까지 왔나를 생각하면 되겠지. 네. 전체가 100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이제 30 정도 왔다? 오. 이렇게 보여요. 아. 상용화 단계까지 이제 아직 남아있으니까. 모른즉다.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아직 모른다. 30밖에 안 왔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AI를 체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는 거고, 국내 기업 쪽에서도 해외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의 AI 넘버원은 어디냐? 물론 뭐 네이버도 있고 여기저기 많잖아. 네. 근데 기술력 하나만큼은 솔트룩스가 넘버원입니다. 진짜 씁니다. 에이. 나왔네. 딥시크보다 저렴해. 여러분들이 잘 네이버보다 몰라서 그래. 얘네 한번 파고 들어보세요. 기술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분 보세요. 진짜 열정 넘쳐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계속 연구만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솔트룩스, 난 널 사랑해! 갔잖아. 지금 너무 진심 가득하시잖아. 두 손 모아서 발표하시잖아요. 이거 찐이에요, 이런 분들. 이렇게 예.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둥집니다, 지금. 나쁜 뻔했어 방금. 네. 확실히, 지금. 그래서 제가 게임 체인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향으로 봤을 때는 이스트 소프트를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향으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자율주행에 심어지는 이런 AI 시스템을 봤을 때는 폴라리스 그룹 쪽으로 봐야 되고, 몇 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삼성 온디바이스 쪽으로 봤을 때는 SP 소프트 쪽으로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것들을 통폐합으로 봐서 기술력 쪽으로는 솔트룩스. 솔트룩스. 그래서 총 4개 정도로 저는 최대한 압축시키는 거예요. 많죠. 근데 최대한 뭐 마음 AI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건 네, 네. 마음이고 나 관심 없고 니들끼리 네. 알아서 하고 난 딱 네 4개만 마음. 관심 있어요. 딴 거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 올라가든 말든 내 뭐. 돈만 패자. 예. 내 돈만 언제까지 다 살 거야? 안 되지, 안 되지.